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토팔입니다. 드디어 내일 넘어가는 새벽 3시 올해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발표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미국의 FOMC 금리 인상인데 그 전에도 항상 중요하긴 했지만 특히 이번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까지 겹쳐있는 상태에서 발표 예정인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비트는 오른다. 어디까지 보냐면 34에서 35K까지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만약 급락이 나온다면 정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회인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금리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연준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이 결정보다 중요한 건 3시 30분에 진행되는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도 지금 연준 입장에선 기자회견 때 시장을 달래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시장은 더 큰 불안감 그리고 공포로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굳이 불난집에 부채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 입장에선 3천억 달러 대출 서비스를 해주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줬는데 최대한 연쇄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달래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말을 들은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또 안정감의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연준은 결국 25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리 인하 동결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 금융위기 사태를 인정하는 걸로밖에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나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이나 계속하는 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 또는 인하까지 한다 이 뜻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하면 그것도 지금 금융위기에 더 불을 지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엔 25bp 금리 인상을 진행한 다음 그 다음 30분에 진행되는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달래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이 원하는 말은 이번에 금리 인상 25bp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 그리고 지금의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에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파월 의장이 해준다면 이때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이 작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2023년엔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동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초점이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 이걸 거의 앵무새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가 아직 완전히 잡힌 상태는 아니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는 2022년 7월 13일 9.1%를 고점으로 찍고 벌써 6%까지 끌어내린 상태이고요. 이때 이후로 이전보다 높은 수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같은 경우엔 2022년 4월 13일 9.2%를 찍고 이 이후부터 4%까지 끌어내린 상태이고요. CPI와 마찬가지로 9.2% 고점을 찍고 난 다음 이 이후부터 이전 수치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번 금리 인상은 연준의 말에 신뢰성이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금리 인상 25bp를 진행하고 그 다음 일정으로 진행되는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선 25bp 금리 인상을 한 이유와 그리고 시장을 달래주는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시장을 달래주는 말은 그 다음 금리 인상 때 동결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준다면 더 큰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봤을 때 연준에서도 자기들의 선택을 고집 부리면서까지 강한 긴축을 하기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나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나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작년 대비에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위기로 올 수 있는 금융위기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큰 돈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결국 2022년 때 열심히 올렸던 금리가 소용이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도 높은데 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풀어 다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한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가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금융위기를 극복한 정부 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통령 이 타이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을 결국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해결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시장을 죽이기보다는 유동성을 더 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선이 바로 내년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시간을 생각을 한다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3월 그리고 4월 역시 큰 하락보다는 계속 상승의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들 그리고 관점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은 이제 그냥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